오늘도 골든에이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중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삶은 늘 제자리일까? 오늘은 65세 김영희님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김영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가 갈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 다짐도 해보고 변화도 시도해봤는데 얼마 못 가서 원래대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삶이 확 바뀝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니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도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거든요. 분명 비슷한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60대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활기차게, 즐겁게요. 반면 어떤 분은 50대부터 벌써 지쳐 있습니다. 이제 뭐 할 게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갑자기 바뀔까요?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누구는 10년째 똑같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건강도, 관계도, 돈도 늘 비슷한 문제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몇 년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가벼워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같은 길을 걷는데 왠지 가벼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더 신기한 건 환경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집도 같고 가족도 같고 형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 능력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통장에 있는 돈, 몸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텅 빈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쌓인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선택들이, 작은 반응들이, 작은 습관들이요. 그게 모여서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첫 번째, 감정의 상태가 쌓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느끼는 기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드는 느낌. 편안합니까? 긴장됩니까? 잠들기 전 마음의 무게. 평온합니까? 불안합니까?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쌓입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 무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힘든 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방어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비슷한 문제가 형태만 바꿔서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꿔도 장소를 옮겨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바꾸려 했지 상태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결국 같은 상태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직장을 옮겨도 또 비슷한 상사를 만납니다. 이사를 가도 또 비슷한 이웃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비슷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내 안의 상태가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과 상태를 바꾸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더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 왜 오래 못 갈까요?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거지만 상태는 몸 전체가 느끼는 것이니까요. 우리 무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반응합니다. 말로는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하면요. 무의식은 그 불안을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겉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도 속은 여전히 두렵다면요. 결국 행동은 두려움 쪽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겪는 괴리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변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몸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상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하루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긴장돼 있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이 상태로 하루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긴장된 상태가 하루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좋은 생각은 결국 겉돌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괴리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몸에 밴 상태가 더 깊어지거든요. 젊을 땐 생각만으로도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다. 의지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의지로 억누를 수 없을 만큼요. 그래서 중년 이후 변화가 더 어려운 겁니다. 말로 하는 다짐이 아니라 몸에 밴 느낌이 우리를 움직이니까요. 다섯 번째, 몸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호흡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십니까? 얕고 빠릅니까? 깊고 느립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턱에 긴장이 있습니까? 배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긴장돼 있다면 그게 진짜 상태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럼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분들한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방식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반응 방식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엔 누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곧바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밤새 그 생각을 하며
잠도 못 잤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할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이 들려도 덤덤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환경은 그대로인데 반응이 바뀐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가 덜 반응하니까 상대방도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본 정서가 안정됐습니다. 불안과 조급함 대신 기본 정서가 안정됐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어쩌지? 나이만 먹고 뭐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될 겁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호흡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얕고 빠르게 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깊고 느리게 쉽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선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불안해서 선택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냐? 이런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이걸 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편안할까? 감정이 아니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은 순간순간 바뀌지만 상태는 더 깊은 곳에 있거든요. 불안으로 내린 결정은 또 불안을 만듭니다. 편안함으로 내린 결정은 더 큰 편안함을 만듭니다. 이런 변화들이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네 번째,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생을 바꾼 분들은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을 다르게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물 한 잔 마시는 순간,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조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엔 늘 급했습니다. 빨리 뭔가 해야 해. 시간이 없어. 이러다 늦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내 속도대로 가면 된다는 걸. 이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의지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의지나 노력 중심이 아니라 조율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지로 억지로 바꾸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새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사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따라갈 준비가 안 됐거든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새해 되면 올해는 완전히 바뀔 거야.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됩니다. 그게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작은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 일상 속에서 상태가 바뀌는 결정적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식사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잠들기 전, 이 순간들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는 겁니다. 긴장했나, 편안했나, 조급했나, 여유로웠나. 그냥 느껴보기만 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기분이 듭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걸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오늘 아침은 좀 무거운 기분이구나. 이렇게요. 그럼 그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몸의 감각을 따라갑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몸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 느끼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호흡이 얕아졌는지, 어깨가 긴장했는지, 배에 힘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상태는 조금씩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생활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편안한 리듬을 찾는 게 의지로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새벽 5시에 일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가장 편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6시가 편하고 어떤 분은 7시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율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오늘 아침 기분이 무겁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아침 기분이 무겁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느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판단하는 순간 또 긴장이 생깁니다.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안 바뀌네 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서 싹이 났나 확인하면 안 자랍니다. 그냥 물만 주고 햇빛만 쐬어주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우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차리고 느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확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언제 체감될까요? 많은 분들이 조급해합니다. 첫 번째, 1주차에는 인식이 바뀝니다. 벌써 일주일 됐는데 왜 안 바뀌지? 한 달 해봤는데 별 차이 없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첫 1주. 이때는 인식이 바뀝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 하루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뭔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2에서 3주 차에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2주에서 3주, 감정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인데 그냥 넘어가지는 순간, 불안했을 상황인데 의외로 담담한 순간,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때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진짜 바뀌고 있구나.
이게 2에서 3주차의 신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4주 이후에는 주변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4주 이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에서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고 선택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안 했을 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전엔 피했을 사람을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변화의 신호입니다.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선택 기준이 바뀐 겁니다. 네 번째,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못 견딥니다. 첫 주에 별로 안 바뀌네 하고 포기하거든요. 조급함이 실패를 부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서 싹이 났나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절대 안 자랍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이기 전에 속에서 먼저 바뀌는 겁니다. 이걸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매일 아침 내 상태를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언제 바뀌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내 하루의 기본 정서는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조급함입니까? 여유로움입니까? 내가 자주 머무는 감정 상태는 어떤 파장일까요? 긍정이라고 말하지만 속은 불안하진 않습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진 않습니까? 현실을 바꾸려고 애쓸수록 더 지친 이유는 뭐였을까요? 혹시 상태는 그대로인 채 결과만 바꾸려 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변화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질 때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도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누면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